점 부원장 맡고 있는 김기석 쌤이랍니다. 자, 2월 18일에 진행됐던 기본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일단 시작을 할 건데, 이게 맨날 그 얼굴로 이렇게 보여드리다가 목소리만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또 이것도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시작을 할 건데,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이번 모의고사 문제 통해서 조금 자신감 좀 키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답 근거도 상당히 깔끔했고요. 뒤쪽에 비문학 쪽 우리 어려워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비문학도 그렇고 고전문학도 그렇고 뭐 독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1번부터 45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3번 합법 문제 일단 들어가는데, 자, 일단 문제 형태를 잠깐 먼저 볼게요. 1번 문제를 봤더니 위 발표자의 말하기 전략을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위 발표 내용 고를 때 기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을 확인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조건 확인하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밑으로 내려왔더니 3번 문제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반영하여서 자, 요 보기 조건에 충족하는 질문 찾아라. 요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최대한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 자, 1번 문제 잠깐 볼게요. 말하기 방식 문제라든가 아니면 작문 파트에 글쓰기 전략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이 전략이라는 글자가 써 있으면 선택지를 순차적으로 보지는 마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2번 선택지를 봤더니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란 말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3번을 봤더니 담화 표지, 5번을 봤더니 시각 자료란 말이 나옵니다. 지금 요 2번 선택지, 3번 선택지, 5번 선택지가 개인적으로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우선적으로 확인하면 좋은 선택지다라고 좀 강조를 많이 하는 선택지입니다. 이유 되게 단순해요. 얘네들은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특징 아니면은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겉핥기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2번 선택지 언어 비언어였죠.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나와 있는 대본에서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표현이 나왔는지 확인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거죠. 괄호만 보시면 돼요. 고개를 끄덕였대요. 2번 확인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5번을 봤더니 시각 자료, 아니 대놓고 여기 자료를 보여주며 써 있네요. 얘도 괄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내용 안 봤습니다. 생긴 것만 봤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3번 선택지에 담화 표지란 말이 나왔는데, 자, 지금 본문을 쭉 보면 여기 나오네요. 좋은 웹페이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째, 다음 문장 뭐 둘째, 다음 문단 마지막으로 담화 표지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 지금부터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나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야. 이 말하기 방식을 보여주는 단어들.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리고 또한, 우선 이런 말들을 담화 표지라 그래요. 지금 확인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남는 선택지 1번과 4번 선택지일 것 같은데 쌤은 시간상 정답 4번 체크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어딜 찾아봐도 요약하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 이렇게 내용은 안 볼게요. 거의 정답 근거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위에 발표 내용 고렸을 때 기억이 어딨나 봤더니만 여기 둘째에 나오는 요 기억이 있네요. 자, 뒤쪽 봤더니만 제목은 본문보다 커야 된대요. 본문보다 이 정도 커야 하고 굵어야 된대요. 다음 소제목은 마찬가지 강조를 해야 되니까는 굵기의 변화를 주거나 본문 글자 크기의 1.2에서 1.5배 크기로 크게 써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제일 커야 되고 소제목도 좀 본문보다는 커야 되고 제목과 소제목이 둘 다 굵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니까 충족하는 거 1번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전형적인 바보 문제예요. 본문이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기 박스 볼까요? 자, 웹페이지에는 글뿐만 아니라 그림, 음악,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는데 본문 내에서 다른 요소들은 어떻게 디자인하는지를 밝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겠대요. 이거 관련된 질문하겠대.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림, 음악, 동영상이니까 그림, 음악, 동영상 나와 있는 요 4번과 5번 중에 정답이 나와야 될 것이고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가 했으니까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배치 얘기하고 있는 정답 5번 가시면 되겠네요. 조건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4에서 7번 들어가겠습니다. 회의하고 그 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뭔가 글쓰기도 하고 뭐 약간 그런 약간 화법작문 통합 문제입니다.
여기도 본문 크게 안 보고요. 문제 어디 갔어? 아이고, 여기 밑에 있네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말하기 방식 나왔네요. 근데 누구의 말하기 방식? 학생회장의 말하기 방식이래요. 그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게 회의잖아요. 그쵸? 자, 이건 팁 가져가세요. 화법 문제를 보게 되면요. 토론 지문도 많이 나오고요. 토의 지문도 많이 나옵니다. 회의도 토의에 들어가겠죠. 이 토론과 토의 대본 나왔다 그러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들은 전부 다 공적인 말하기입니다. 공적 말하기의 특징이요. 첫 번째, 일단은 사회자 역할, 진행자 역할 수행하는 애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진행자가 존재하는 공적 말하기는 보통 순서와 절차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자, 이게 왜 여러분들께 팁이 될 수 있냐면요. 그냥 토의 토론 대본 나오면은 사회자 역할 수행하는 인물에 일단 무조건 대사, 기계적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발견을 해요. 자, 아예 직접적으로 이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니, 상당히도 아니야. 그냥 거의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이 사회자의 멘트 속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는 그 절차가 다운급이 돼요. 문제 푸는 방향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요 사회자의 대사입니다. 자, 그럼 학생회장의 말만 왔다 갔다 해봤더니만은 쌤은 시간상 3번 가겠습니다. 발언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그랬는데 토론 참여자를 쭉 보게 되면 그 학생회장 대사 한번 보시면 돼요.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에 무엇에 대해서 토의했었는데 그다음에 뭐 이러한 내용 넣어봅시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뭔가 정리해주고 수긍하는 이런 내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잘못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하고 나서 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A부터 E에 대한 설명 나왔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A부터 E가 어딨나 봤더니 본문의 순서대로 보이시죠? 순서대로 당연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굳이 본문을 다 읽고 나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미리 파악을 하셨다면 읽다가 A가 나오면 아까 문제 5번 문제의 1번 선택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B를 읽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B 확인하시고 다시 위쪽에 C가 나오면 마찬가지 선택지 내려와서 C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인 문제풀이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쌤은 시간상 정답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지를 봤더니 이해 정도를 확인한다 그랬죠? 약간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여기 이해 확인인데 요 대사 보시게 되면은 그냥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의견만 그냥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상이랑. 정답은 2번 가겠습니다. 이해 정도 확인, 재진수도 틀린 것 같고요. 자, 그럼 뒤쪽에 6번입니다. 나를 바탕으로 가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써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글자 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선택지만 봅시다. 가를 봤더니 자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로 시간을 정하자 그랬는데 본문 대사를 봤더니 7시 어디 갔냐? 학생회장 대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시간은 7시 30분부터 8시 30분에 수정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멀리 있어? 나를 봤더니 학교에 정문과 후문에다가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요 말도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학생회장의 밑에 대사를 봤더니 정문과 후문이라고 써 있네요. 2번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쌤은 요거 시간상 왔다 갔다 하자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요. 정답은 요거 4번 라로 가겠습니다. 지원서 서식 얘기가요.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쌤이 그냥 읽을게요. 자, 뒤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있다. 봉사활동 지원서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할 계획이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한다는 얘기 학생회장 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수령해자 지워버리겠습니다. 되셨죠? 하고 나서 7번 문제. 요것도 좀 강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표 한번 쳐보고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조건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서 조건 가지고 풀었던 3번 문제 있죠. 약간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만 자, 선생님 대사를 쭉 봤더니 두 번째 대사 볼게요. 자, 교통안전수칙 지키기의 중요성을 알리자라고 써 있으니까 일단 요 안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봤더니 피켓 문구는 음성 상징어. 우리 뭔지 알잖아. 뭐 여기 덤본덤본 아니면 여기 성큼성큼 도란도란 알콩달콩. 무조건 저기 1번하고 4번 중에 정답 나와야 되겠네요. 음성 상징어니까.
자, 시간상 정답은 요거 어디였냐? 일단 폭력 없는 학교?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써놨네요. 정답 1번 가겠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겠네요. 자, 뒤쪽에 8번부터 10번 장문 문제입니다. 자, 너무 빠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 들으셨다 그러면 저기 영상 앞으로 당겨서 다시 한번 좀 근거만 확인해 주세요. 근거 위치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랑 나가 나와 있고요. 뭐 낯걸 먼저 한번 볼까? 착한 패딩 입죠. 착한 패딩이 뭔가 봤더니 나온 패딩의 소재가 지닌 문제점이네요. 봤더니만 아이고 이것도 참 인간이 좀 잔인한 거야. 그 패딩 점퍼 하나 만들려면 거위를 아이고야 15, 25 이만큼 죽여야 된대요. 그 얼마나 좀 이게 비윤리적이야. 그러니까 윤리적인 선택을 하자는 거랍니다. 자, 뒤쪽에 8번 문제로 바로 들어갔더니요. 가를 반영해서 나를 작성하기 위한 학생의 메모이다. 즉 나에 나타나지 않은 걸 찾으세요인데 아니 아까 윤리적인 문제 이유 기억하시죠? 거위를 너무 많이 살해해서 그래요. 환경오염 얘기 나와 있는 C 3번 가겠습니다. 나머진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자 9번 문제입니다. 기억에서 미음을 고쳐 쓰기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에서 미음이라고 써 있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 아까 전에 A부터 E까지 나와 있던 문제에서 쌤이 했던 얘기 꼭 기억해 주세요. 굳이 다 읽고 풀 필요가 없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읽다가 기억 나오면 아까 그 문제 들어가고 니은이 나왔다 그러면 9번 문제 들어가고 디귿, 리을, 미음 마찬가지 읽다가 나오면 문제 들어가고 왔다 갔다 실시간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정답은 심플하게 그냥 요거 3번 가보겠습니다. 자, 뜯는다로 고친다라고 써있는데 막상 본문을 봤더니만 뜯긴다. 여기 있다. 그 거위들이 주어만 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부터 이렇게 뜯긴다네요. 얘네가 당하는 거래요. 얘들이 당하는 거래. 그러니까 뜯긴다라고 쓴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뜯는다를 집어넣을 더 이상하네요. 되셨습니까? 예, 정답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3번. 자, 1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초고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자, 어떤 때가 있냐면 다른 문제의 정답 근거가 특정 문답 그 문제의 정답 근거랑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8번 문제에서요. 거기 D를 봤더니 합성 소재로 대체함으로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게 본물에도 나왔었고 이게 적절한 선택지였습니다. 합성 소재가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합성 소재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거라고 분명 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기 4번을 봤더니 합성 소재 아까 좋은 거라며 근데 단점이래요. 굳이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정답 4번 부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작 파트 쭉 넘어갔고요. 이어서 문법 문제 11에 15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나오는 그 문법 문제는요.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것, 물론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론적인 게 분명히 있긴 있어야 될 건데 그 물어보는 이론의 그 깊이라든가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정말 단순한 수준에서 일단 용어를 좀 알고 있으라고 좀 요구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주로 나와 있는 자료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가 정도밖에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요 11에서 12번 문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문 잠깐 패스할게요. 지문에서 뭐 과거, 현재, 미래, 시제 표현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봤는데요. 자, 미안해. 코로나 아니에요. 지금 살에 걸려서 그래. 지금 새벽 지금 몇 시야? 1시 넘어가고 있네. 지금 목이 쉬어서 그래. 자, 아무튼 간에 과거, 현재, 미래 물어보고 있으니까는 여기도 과거, 현재, 미래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A 볼까요? 아기가 새근색 잘 잔다. 과거, 현재, 미래. 그냥 현재 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영주는 어제 봤다. 그러면 일단 과거 가시면 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뭐 고민할 필요 없네. 여기도 미래겠네요. 그치? 자, 선택지 내에서요. 1번 선택지, 3번 선택지, 5번 선택지 요거 3개 잠깐 묶어 보겠습니다. 자, 이유를 봤더니요. 앞에 키워드 겹친 거 확인했습니까? 바라시와 사건시라는 용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정도는 기본 어입니다. 자,
바라시가 뭔가 봤더니 본문에도 써 있어요. 본문을 봤더니 바라시는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이고 사건시는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을 가리킨다라고 분명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보겠습니다. 1번을 봤더니 바라시가 사건시보다 나중이다. 이 말 이렇게 바꿔볼게요. 말한 것보다 일어난 게 나중이다가 돼요. 그럼 생각해봐. 나중에 일어난 일을 말한 거니까는 과거, 현재,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말하니까 미래 시제가 될 거고요. 3번을 볼까요? 바라시아 사건 시가 일치한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현재 시제를 말하는 거겠네요. 하고 5번 볼까요? 바라시보다 사건 시가 앞선다. 일어난 게 말한 것보다 앞섰다. 이전이다가 됩니다. 그러면 과거 시제가 되겠네요.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정답이 안 나왔네요. 1번, 3번, 5번 전부 다 지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B만 잠깐 볼게요. B를 봤더니 어제. 거기 위에 있는 표 보세요. 어제라는 글자 찾으셨어요? 과거 시제에 있죠. 시간 부사라고 써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조금 더 한 편 봤다. 자, 봤다. 보았다라고 느려서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아자 보이시죠? 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시랑 표 위에 본문에 찾으셨습니까? 과거 시제 있고 선어말어미라고 써 있네요.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과거를 나타낸 거네요. 그 정답 4번 가겠습니다. 자, 하고 나서 12번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본문에 밑줄친 기억 잠깐 보겠습니다. 자, 미래 상황을 표현하는 경우에 미래 상황 찾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미래를 찾아야 되니까 1번 떠나기를 결심했다. 과거가 될 거고. 과거가 될 거 1919년. 봄날거리에 피었다. 과거가 될 거고 이미 피었다는 거니까. 학생들이 운동장에 축구 차고 과거가 될 거고요. 근데 5번을 봤더니 난 이제 난 이제 혼났다구나. 미안합니다. 난 이제 어머니께 혼났다. 아직 안 혼났어요. 이제 혼날 거래요. 미래시 되겠네요. 뭐 의미 파악하는 문제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선생님 멘트를 봤더니요. 저기 어디야? 형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형태소까지 거의 예문 제시해 놓고요. 그 친절해요. 형태소를 다 분석을 해줬습니다. 자, 남는 거는 이제 요거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만 따지면 돼. 앞에 본문이 필요 없어. 홀로 쓸 수 있는가? 실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단어로서 뜻을 가지고 있는가만 보시면 돼요. 나 바보 질문할까요? 저희 경찰 뜻 있어요, 없어요? 경찰 뜻. 경찰이 경찰이지 뭐야. 폴리스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치? 다음에 을 볼까요? 을을 봤더니만은 홀로 이거 혼자 쓸 수 있어요? 혼자 못 써요. 자, 잡다. 자, 잡다. get. 뜻 가지고 있죠. get이란 뜻 갖고 있잖아. 그치? 뜻을 갖고 있네. 에이, 정답 나와버렸네. 얘 아니요 얘니까 정답 2번 가시면 되겠네요. 자, 뒤쪽에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쌤이 그 얘기했었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 자체도 물론 물어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자료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다고 분명 말씀드렸죠. 이거 문제 형태에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24항에 해당하는 거 찾으시오랑 24항에 해당하는 거 찾으시오밖에 되질 않습니다. 즉 조건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일단 24항 봤더니 받침, 기역, 괄호쳐 있는 거, 디귿, 괄호쳐 있는 거, 비읍, 괄호쳐져 있는 거. 이것들 뒤에 연계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 난답니다. 된소리가 뭔지 모르실까봐. 깡땅, 빵, 쌍짱,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우악, 잘못 지었다. 이 쌍자음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분명 내 태블릿인데 왜 이렇게 손이 안 익을까요? 이게 안 써봐서 그래요.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1번을 봤더니 오자 뒤에서 기역이 쌍기역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시옷 뒤에서 문제 없죠. 다음에 문꽃 니은은 여기 없잖아. 여기에 니은이 없잖아. 2번 지우고 갈등도 지우자. 여기 니은이 없잖아. 여기 리을이 없잖아. 참 그치? 덮게 피읍 받침이 어딨냐? 여기 있네. 피읍 받침 여기 있네. 그럼 4번 냅두고 5번 술잔 저 리을 받침 없잖아요. 됐죠? 그럼 보소 봐요. 1번하고 4번 중에 정답 나와야 되겠네요. 같은 식으로 점꼬가 있습니다. 점꼬를 봤더니 여기 리을 미음이 있네요. 그 뒤에서 어미의 첫 소리가 된소리 아까 여기 적었습니다. 깡땅빵쌍짱 꼬 됐네요. 정답 1번 가겠습니다.
자, 남는 거 문법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를 봤더니만은 요건 그냥 기분 좋게 그냥 1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볼까요? 기억이 높임 대상인 자 기억을 선생님으로 바꿔보게 되면 문장 어디가 바뀔까? 어제 선생님께서로 바뀌네요. 정답 1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혹시 몰라서 2번까진 볼까요? 기억이 높임 대상인 선생님으로 바뀌게 되면은 여기 선생님 되면은 어제 선생님께서 여기 깨서가 바뀐다 그랬고 깨서가 바뀐다 그랬고 경희에게 여기는 안 바뀌잖아요. 이게 왜 깨로 왜 바뀌어요? 뭐 이것밖에 안 되네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은 화작문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뒤쪽 남아있는 그 문학이랑 비문학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문학 파트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좀 습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 거 그거 좀 얘기 좀 할게요. 그 비문학 지문에 내가 아는 개념이 나올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좀 낯선 개념들이 좀 많이 나올 건데 그 겁먹지는 마시고요.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좀 반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비문학 지문 나오면 1, 2, 3 이런 식으로요. 그 문단 시작할 때 보니까 들여쓰기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문단 번호 적는 거는 조금 습관에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좀 적어보세요. 시험지 갖고 계시잖아요. 총 몇 개 문단? 5개 문단 나오네요. 자, 문단 번호 적는 이유는요. 뭐 나한테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문제 풀려면요. 본문 들어와야 돼요. 본문 내용 다 외워서 못 풀어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본문 돌아오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문단 번호를 적으라는 겁니다. 요게 일단 첫 번째고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 읽기 전에 그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훑어읽기를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자, 훑어읽기라는 게 뭐냐? 각 문단별로 첫 번째 문장이요. 자, 17세기 초 지질학자들은 스탠과 스미스의 승서 원리를 적용하여 전 세계 지질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했다. 여기 지질학적 연구란 말이 나왔습니다. 뭐 지리 연구하는 건. 자, 뒤에 안 읽고 이 문단 먼저 넘어갈게요. 자, 이후 아까는 몇 년이어서 19세기 초였는데 이후니까 시대의 변화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층의 정확한 연대 측정을 시도한 끝에 1905년 러더포드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지층 연대 측정에 성공했다. 지층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을 얘기한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잠깐 패스. 5문단 넘어갑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원수의 개수가 원래 개수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 아까 분명히 이 문단에서 러더포드란 사람 이름 나왔었고요. 방사성 동위원소란 말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지질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러더포드란 사람이 활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활용법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겠네요. 이게 훑어읽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문단들 쭉 첫 번째 문장만 쭉 훑어읽고 읽기 시작하게 되면요. 설명 대상 정도는 미리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땡큐한 게 뭐가 있냐면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훑어읽었더니요. 이 문단에 나왔던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한다는 요 얘기가 다섯 번째 문단까지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글은 여러 개의 연대 측정법이 아니라 한 가지 연대 측정법, 즉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 글이구나.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바로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일단 해결했고요. 자, 그럼 읽어야 될 건데 읽기 전에 뒤쪽에 나와 있는 19번 어휘 문제도 먼저 끝내버리겠습니다. 크게 설명 안 할게요. 정답 1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그다음 한번 본문 한번 좀 훑어나 한번 보겠습니다. 슬슬 이제 목이 쉬네요. 자, 1문단을 봤더니만은 아까 스타트 자 19세기 초에 지질학적 연구 성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블라블라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마지막 문장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앞에 나왔던 요 지질학자들의 연구의 한계를 얘기하나 봐.
이러한 지질학적 시간 척도는 상대적인 척도로 한 지층이 다른 지층보다 오래되었는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 있어도 여기 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냐를 말해줄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특정한 지층이 만들어진 지 몇 억 년이 됐냐, 몇만 년이 됐냐, 이 실질적인 이 기간은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게 19세기 초까지 연구 성과의 한계가 되겠네요. 그것을 극복한 게 러더퍼드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법이랍니다. 자, 무엇을 활용했나 좀 키워드만 볼까요? 자, 그는 암석 내에서 우라늄의 양을 측정하여서 암석의 연대를 계산했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봤더니 이것이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의 시작이었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암석의 연대를 결정하는 연재 측정 방법들은 수년간 개선되어 갔고, 조금 더 가볼까? 더 많은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발견되고 방사성 붕괴 과정의 심층적 이해가 이루어졌다. 점점점 발달을 했답니다. 뭐 정확한 얘기가 뒤에 나오는지는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문단에 나왔던 19세기 초 학자들의 이 한계가 극복되고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세 번째 문단 갈까요? 지질학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어떤 특성을 활용하여서 연대를 측정했을까? 우리가 궁금한 건데, 그치? 연령 측정 방법에 대한 질문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래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방사성 동위원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설명 쭉 나올 겁니다. 자, 물질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핵이 그 중심에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 쭉 봤더니 여기 나와 있네요. 같은 원소라 하더라도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 수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자, 양성자의 수는 똑같은데 중성자의 수가 다른 애들이 있답니다. 탄소 12와 탄소 14.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네요. 기네. 중성자의 개수가 여긴 6개인데 밑에 거는 8개라고 차이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조금 더 볼게요. 자,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 상태에서 안정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자, 여기 볼까요? 불안정 상태가 뭔가를 봤더니 동위원소만 보면 되니까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의 수가 비해 너무 많거나 반대 이유로 본래 원자핵의 상태가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가 서로 차이를 보이게 되면 그게 불안정한 거네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이 얘기 있잖아. 안정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며. 즉 얘네들의 개수가 점점점 같아지는 그 방향으로 바뀌나 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아까 전에 방사성 붕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뒤쪽에 방사성 붕괴가 뭔지가 써 있습니다. 뭔가를 뭐 하면서 안정된 상태로 가는 과정, 이게 방사성 붕괴, 핵 붕괴랍니다. 아까 전에 개수가 서로 좀 같아지는 거 우리 이 정도 좀 추측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예시가 나옵니다. 탄소 14에 대한 예시가 쭉 나와 있는데, 자, 탄소 14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죠. 양성자가 6개고 중성자가 8개였습니다. 얘들은 자, 현재 개수가 다름으로 불안정한 상태구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탄소 14가 방사성 붕괴 현상을 겪으면서 중성자 한 개가 붕괴돼서 양성자로 바뀌게 되고 뒷부분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양성자 7개와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 원자핵까지는 안정된 원소인 질소 14가 된답니다. 탄소 14가 점점점 개수가 같아지면서 질소 14로 바뀌게 된답니다. 참고로 질소 14가 결국은 탄소 14에서 파생된 거니까 이 스타트가 되는 원소를 모원소라 그러고 질소 14처럼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안정된 원소를 자원소라고 한답니다. 이따 문제 풀 때 필요한 정보 같습니다. 다음 5문단 가볼까요? 아이고, 읽기도 힘들다. 자, 방사성 동위원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원수의 개수가 원래 개수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답니다. 즉 모원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고, 즉 불안정한 건 줄어들고, 모원소의 개수만큼 줄어드는 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난답니다. 안정적인 자원소의 개수는 끊임없이 늘어난답니다. 어떻게 늘어나느냐? 어떻게 줄어드느냐? 어떻게 줄어드느냐? 반감기라는 말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반감기가 뭔가를 봤더니 여기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그게 반감기래요. 자,
첫 번째 반감기 때는 절반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4분의 1, 그쵸? 2배씩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아이고 잘못 쳤다 미안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그럼 세 번째는 2의 3승 8분의 1로 줄어들 것이고 문제없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원수와 자원수의 개수의 비율이 첫 반감기 때는 1대1로 같아지는데 뒷부분부터는 3분의 1이 되고 세 번째는 7분의 1로 된답니다. 숫자가 난 것 보니까 요 숫자들 활용하는 게 뒤에 문제 나오겠죠. 그쵸? 자 아무튼 자 그래서 뭐 탄소 14중 예시가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따라서 어떤 암석에 포함된 모원수와 자원수의 비율을 알고 그 결과와 방사동요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암석 만드는 연대 추정할 수 있다. 뭐 결과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는 끝난 것 같고 그대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7번 내용일치 문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문제 풀 때 내용일치 문제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왜 본문을 다 찾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기 쉬운 선택지를 좀 먼저 보는 편입니다. 그럼 뭐가 찾기 쉬운 선택지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국어 선택지니까 국어 문제니까 추천하는 게 일단 숫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영어가 써 있거나 아니면은 한자어가 써 있거나 아니면 전문 용어가 나와 있거나 요런 선택지 일단 무조건 먼저 보세요 라고 일단 좀 강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찾기 쉬워서요. 아까 잠깐 질소 4번의 19세기 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단이 나와 있던 거 일단 제가 좀 분명히 일단 봤던 것 같고요. 질소 14를 내가 아까 네 번째 문단에서 봤었네요. 요게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키워드네요. 방향이 확실합니다. 자 일단은 뭐 아쉽게도 정답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여기 시간상 정답은 3번 가보겠습니다. 자 반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받는다라고 써 있는데 아까 쌤이 좀 넘어왔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향받지 않는다. 정답 3번 갑니다. 하고 나서 18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봤더니 뭐 그림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기에 앞서서 요 얘기는 할게요. 비문학 문제에 나오는 이 보기는요. 기본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특정 내용에 대한 와 글씨 왜 이래 다시 쓸게요. 잠깐만요. 응? 왜 이래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이상한 어플 아니에요. 저기 뭐냐 그 팜 리플렉션이라고. 아무튼 간에 자 특정 내용에 대한 예시인 경우가 99.9%라고 확신합니다. 무슨 말이냐? 보기 나오면 요거 보기 내용 이해하려고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 작업하기 전에 이 보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를 봐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걸 먼저 좀 찾아보세요. 자 지금 요 보기 같은 경우 일단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동위원소 붕괴 요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프를 봤더니 요거 잠깐 여기 이 부분 잘 봐세요. 이 부분 잘 봐줘. 자 지금 A랑 B가 나와 있는데요. 자 A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B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죠? 아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원소의 개수는 점점점 줄어들고 자원소의 개수가 점점점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는 무원소일 거고 B는 자원소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은 다시 강조합니다. 자, 지금 모원소와 자원소의 개수가 1대1로 같아지는 지점이죠. 본문에 1대1 확인하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반감기랍니다. 자, 2학년 써 있네요. 첫 번째 반감기. 그러니까 모원수가 처음으로 절반이 되는 시점이 2학년 됐을 때구나.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봅니다. 보기 박스를 봤더니 모원수와 자원수의 비율이 1대 3이었다. 이것도 본문에 써 있었죠. 1대 3이었다. 두 번째 반감기가 되겠네요. 쌤 적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두 번째 반감기라고 일단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첫 번째 반감기가 2학년이라는 건
현재 이것을 측정하는 현재가 두 번째 반감기니까는 2학년이 한 번 더 반복이 됐다는 얘기죠. 아 이거 지우개 계속 눌러지네. 다시 2학년이 두 번 반복됐다는 얘기죠. 즉 현재 이 암석이 만들어진 게 4억 년이 지난 거구나 정도는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거 문단이 지금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딱 문제 왼쪽에 있었네요. 자, 확인해 볼까요? 1번 B는 자원소. 이 아까 확인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이 자원소 확인했습니다. 암석에서 생성 시기가 4억 년 방금 계산 끝났습니다. 다음. 자, 네 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아까 전에 5문단에 요 내용 있었죠. 첫 번째 반감기 때는 절반 되고 두 번째는 4분의 1 되고 세 번째는 8분의 1. 즉 몇 번째 반감기냐? 다시 요거에 따라 이에 n만큼씩 모원수의 개수가 주는 거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반감기라 했으니까 2에 4제곱만큼의 감소가 있을 것이니까 16분의 1로 줄어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하고 4번 무원수와 자원수의 비율이 1대1로 같아지는 거 아까 2학년 확인했었습니다. 정답은 뭐 그럼 5번 되겠네요. 자원수와 무원수의 개수를 더한 값 총량이 감소한다라고 써 있는데 요 그래프를 보셔도 괜찮고요. 본문에도 분명히 써 있었습니다. 자, 줄어든 모험수만큼 자원수의 개수가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자원수와 모원수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정도는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소하지 않겠네요. 정답은 5번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와, 안 끝났어.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니, 보통 마지막 문제를 어휘 문제로 하는데 아마 편집상의 이유로 아마 이렇게 배치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본문에 나와 있는 거 탄소 14란 말이 일단 보입니다. 자, 일단은 좀 뭐가 다른가 좀 봤더니만 본문에서는 암석의 연대인데 여기서는 그 생물이 죽은 연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그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 있네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좀 몇 가지만 뽑아 볼게요. 자, 뽑아 봤더니 앞부분보다도 뒷부분을 보셔야 되겠네요. 여기만 보겠습니다. 생물이 죽게 되면 생물 내에서 탄소 12와 탄소 14 비율의 변화가 발생한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보니까 왜 변화가 발생하냐 봤더니 탄소 14가 질소 14로 변하기 때문이래요. 아까 그 본문에 기억하시죠? 그 탄소 14가 불안정한 상태인데 질소 14가 안정적 상태라며 이걸로 바뀌는 거래. 자, 조금 더 볼까? 이 질소 14는 이것도 오타 같네요. 그죠? 거기 그 그자 빠졌어. 그 바가. 기체 힘으로 죽은 생물 내에서 외부로 빠져나간다. 아, 질소 14는 죽은 생물 내부에서 빠져나가니까는 측정할 때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 비율을 확인하게 되면은 자, 탄소 14에 다시 이 탄소 14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연대를 계산할 수 있다 써 있고 탄소 14 같은 경우는 측정하기 힘든 양만 남아 있다라고 써 있네요. 자, 요렇게 좀 확인이 됐으면요. 어디 한번 볼까? 자, 1번 탄소 14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은 제한적. 아까 측정하기 힘들 정도의 양만 남다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탄소 14 개수가 측정하기 힘들 정도로 줄어든다 그랬고 그 다음에 탄소 14는 질소 14로 바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고 3번 선택지 탄소 12와 탄소 14 비율 변화도 아까 우리 확인했네요. 대놓고 아예 써있던 내용입니다. 하고 4번 살아있는 생물 이거는 생물이 죽은 걸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측정할 수 없겠고 문제 없겠고요. 시간상 정답 5번 가보겠습니다. 질소 14의 양만 알아두라고 써있는데 분명히 이마에 나와 있었거든요. 질소 14는 기체임으로 외부로 빠져나간다. 아니, 남아있지도 않은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측정을 해요? 정답 5번 가겠습니다. 자, 과학 지문 끝났고 뒤쪽에 경제 지문 이어집니다. 자, 같은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문단 번호 싹 적어 보겠습니다. 1, 2, 3. 저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좀 적어 주세요. 4. 뒤쪽에 5. 다음에 6. 7개 문단. 아이고, 문단 개수도 많다. 7개 문단. 보통 모의고사 문단 개수는 한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6개, 5개 정도가 좀 가장 평균인 것 같고 좀 징그럽게 나오는 경우는 한 11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훑어읽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자, 2002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이기고 사상 처음 1승을 거두자 Be the Rest라고 써진 티셔츠의 수요가 폭발했다. 저희 티셔츠 수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요. 자, 두 번째 문단을 봤더니 뭐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 현상은 요즘 경우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공급사슬망 관리의 핵심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이다. 여기 봤더니 간단한 문제라고 써 있네요. 아, 뭐가 문제지? 아, 여기 밑줄친 기억. 뭔가 친절하다, 야. 그 업체가 수익을 내지 못했대요. 수요는 폭발했는데 업체가 수익을 내지 못했대요. 그게 SCM, 공급사슬망 관리랑 관련 있는 거랍니다. 자, 마지막 문단 바로 가겠습니다. 공급사슬망에서 채취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는 기업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눈치가 조금 빠르고 감이 좋으신 분들은요, 설명 대상 바로 보입니다. 이 글은 기업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인 건데, 이 문제가 채취 효과, 공급사슬망에서 채취 효과라는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랍니다. 그럼 이 채취 효과는 좋은 거 나쁜 거 무조건 기업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 정도는 전제를 까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있는 문제를 훑어보기 전에 그냥 본문 내용을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자, 1문단 아까 전에 읽었던 거. 자, 티셔츠가 인기가 많았으나 수익 내지 못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인기가 많은데 기업이 좀 수익을 못 냈다니까. 그게 아까 확인했네요. 공급 사슬망 관리랑 연결되는 거랍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넘어갑니다. 이 현상, 앞에 나왔던 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드디어 설명 대상이 드디어 나왔네요. 채취 효과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해야 된답니다. 자, 여기 예시가 쭉 나오는데요. 쌤이 경험상 요게 있어요. 예시가 길게 나오면요. 항상 뒤쪽에 정리해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결론만 볼까요? 결론만 보게 되면 자, 블라블라 잔뜩 써 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급 사슬망에서 이와 같이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채취 효과라고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거랍니다. 자, 예시 조금 볼까요? 자,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 수요는 일정한데 소매점 및 도매점 주문 수요는 들쑥날쑥했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뒤쪽에 나오는 말인데 쌤이 그냥 압축할게요. 좀 목도 아프고. 아니, 특정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빡 터져. 그러니까 이 상품 인기가 되게 많네. 그 소매점, 약간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나 동네 가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게들이요. 인기가 많으니까 이 물건을 더 많이 들여오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주문이 늘어나요. 자, 그러면 소매점보다 더 크게 상품량을 거래하는 게 도매점인데, 소매점에서 주문량을 늘리네? 그럼 도매점들도 그 생각을 해요. 소매점에서 이렇게 많이 좀 팔리는 것 보니까는 물건을 더 주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조업체랑 원자재업체에다가 계속 일단은 주문을 더 늘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소매점에서 주문량 늘어난 것보다 도매점에서 일단 늘어난 그 주문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소매점보다 도매점이 더 많은 양을 주문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소매점보다 도매점이 더 많이 주문하는데 제조업체는 원자재 공급업체에다가 더 많이 주문을 넣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점점점 갈수록 주문만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하냐? 변동폭이 커지니까는 계획이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재고만 계속 쌓이게 돼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 선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채찍 효과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이유 물어보네요. 첫 번째, 수요의 왜곡이다. 그냥 결론만 볼게요. 공급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더 심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아까 전에 최종적인 소비자에서 소매, 도매, 제조업체, 원자재 공급업체 점점 멀어졌죠.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요의 왜곡이 점점점 크게 더 심하게 발생을 한답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은 더 패스하겠습니다. 아까 그 주문량 늘리는 거 쌤 얘기했었죠.
자, 다음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최종 소비자에게서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 방식을 요하기 때문이다. 뭔가 묘하게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점점 주문 단위가 커지게 된다는 말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문제는 재고량이 증가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물건은 쌓이는데 그만큼 다 팔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손해보는 거죠, 말.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이 내용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시도 안 나와 있는데. 발주에서 도착까지의 시차 때문이다. 시간 차이 때문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물건이 만들어져서 전달되는 데까지 시간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재고가 남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와 관련해서 각각의 주체들, 수요자부터 소비자부터 소매, 도매, 제조업체, 원자재 공급업체 등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고를 줄여야 된대요. 재고가 안 좋은 거랍니다. 자, 본문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21번부터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일단 훑어봤더니요. 역사적인 시대 변화 안 나왔습니다. 대립적인 의견들, 학자들 딱히 안 나왔고요. 뭔가를 실험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특히나 이 채찍 효과와 관련된 이론이 나온 건 맞습니다만 그에 대한 문제점 비판하는 글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2번 갈게요. 하고 나서 22번 들어갑니다. 내용이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것도 쌤은 시간상 요거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한 상품에서는 끊어놓으시고요.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하다라는 말이 어디 갔냐? 아까 전에 분명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자, 여기 있다. 수요가 일정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분배할 수 있지만은 변동폭이 크면, 즉 무슨 말이냐? 수요가 일정하더라도 변동폭은 달라질 수가 있답니다. 따라서 수요가 일정하다 하더라도 변동폭이 달라질 수가 있다. 채찍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24번 문제. 아까 얘기했죠? 보기가 나오면 본문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 그거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여기 맨 마지막 줄 재고가 나왔네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 본문에서 재고는 부정적이었는데 이 보기 박스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고는 한쪽에서 발생된 불확실성의 충격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을 완화시켜준대요. 충격을 완화시켜준대요. 긍정적인 역할이 나왔네요. 위글과 복이라 그랬죠? 재고는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측면 다 가능하겠구나. 뭐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기 박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요. 요 불확실성. 수요가 얼마나 좀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불확실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왜곡 현상과 불확실성 전부 다 부담 준다. 안 좋은 거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채찍 효과로 인해서 공급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가까울수록이라고 써있는데 분명 본문 안에서 멀수록이란 말 나왔습니다. 5번째 문단 기억하십니까? 소비자부터 멀어질수록 요게 달라진다라고 써있었습니다. 정답 바로 3번 들어가고요. 남는 거 25번. 뭔가 묘하게 마지막 문단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없구나 생각했는데 딱 나왔습니다. 역시를 봤더니만 협력이란 말 나왔죠. 자, 협력을 봤더니만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된대요. 이게 나와 있는 선택지가 요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답 3번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는 문제가 23번 문제 요거 하나 남게 되네요. 자, 기억의 원인입니다. 자, 기억이 뭔가를 쭉 봤더니 요거네요. 1문단에 나왔던 그 문제입니다. 자, 근데 쌤이 아까 했던 얘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 스포츠 브랜드 업체가 수익을 내지 못한 요게요. 일단 첫 번째 나왔던 수요의 왜곡과는 좀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그 원자재 공급업체 쪽으로 최종 소비자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급량이 달라지는 거, 요 문제랑
두 번째 이유, 같은 말 반복.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재고량 늘어나는 거. 여기까지는 기억이랑 연결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여기도 일단 재고 얘기가 나와 있었으니까 문제가 이 물건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첫 번째 문단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23번 문제 시간상 정답 일단 3번 가볼까 합니다. 그 5번 선택지 지우는 것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지금 기억이 안 좋은 상황이었죠. 재고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적정 재고 안 됐을 거고 공급 사슬망에서 채찍 효과가 발생한 거니까 벗어났다 지우시면 될 것 같고 4번 재고 관리 비용이 적게 들었으면 문제가 됐겠습니까? 어쨌든 발주 시간 관련된 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서 일단 5번 지운 거고요. 참고로 발주 시간이 짧았다면 시차도 발생 안 했겠죠. 그쵸? 시간 정답은 3번 부르겠습니다. 자, 드디어 비문학 끝났다. 뒤쪽에 문학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가요. 좀 더 기운 내겠습니다. 자, 26번부터 28번 지문 봤더니 영영전 나와 있는데요. 문학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보기 봐주세요. 28번 문제예요. 왜 정리 잘 돼 있습니다. 주인공은 궁녀, 영영과 선비, 김생이랍니다. 아이고 러브스토리래. 자, 폐쇄적인 생활상이 나온다 써 있고요. 궁녀에. 자, 이들의 사랑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도와준대요. 극복하고 사랑 성취 해피엔딩 짝짝짝. 자, 폐쇄적 생활 장애물 조력자 해피엔딩 네 가지 키워드를 일단 뽑아봤습니다. 문학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내가 찾아야 될 것들 먼저 일단 뽑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되게 쉬워져요. 이제 대응시켜볼까요? 김생 주인공이었죠. 영영 여주였죠. 사랑 빠졌대요. 자, 아까 전에 분명 이런 얘기가 나왔죠. 조력자가 있다 그랬죠. 막동이라는 애가 도와줬답니다. 조력자 나왔습니다. 자, 뒤쪽을 봤더니 영영의 이모인 노파에게 접근했다 써 있습니다. 자, 이 노파가 장애물인지 조력자인지만 따지면 될 것 같은데 저기 쌤이 시간상 다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 봤더니 이런 말 나옵니다. 자, 노파랑 김생이 이제 술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자, 노파는 김생을 보고 안타까워했대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는데 방법이 있대요. 영영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참고로 영영은요 궁녀라 그랬죠. 회상군이란 사람의 신녀라 그랬으니까 회상군은 장애물로 보시면 되겠죠. 궁중에서 자고 나라서 문 밖에 나서지 못한답니다. 궁궐에서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게 장애물이었고, 아이고 왜 이렇게 계속 지워져? 장애물이었고. 자, 그러면 노파도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구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중략 앞부분 내용 끝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읽어봤더니 한 가지가 확실해지는 게요. 이 본문 내용이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비현실적인 막 도수 쓰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전기적 요소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략 앞부분까지만 보고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본문 내에서 역순행적 구성도 뭐 딱히 나와 있진 않은 것 같고요. 보기 박스에서 이게 사랑 얘기라고 했는데 영웅적인 얘기는 일단은 좀 키워드 연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중략 앞부분만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갈등이 심화되었다라고 써있긴 한데 보기 내용에서 분명히 행복한 결말이라고 했거든요. 장애물을 심지어 극복한다 그랬고 갈등이 심화된다? 오히려 해소된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보니까 정답은 5번 나오겠네요.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이라고 써있는데요. 중략 바로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영을 그리워합니다. 2배나 더 간절해졌대요. 근데 그걸 궁궐했다며. 그러니까 편지를 전할 길도 없었대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끊어진 검은 곶줄은 다시 맬 수가 없고 깨어진 거울은 다시 합칠 수가 없으니 가슴 졸이며 근심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대요. 이게 서술자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부분 편집자조 논평 서술자의 개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문제 확인했고요. 자, 뒤쪽 봤더니 김생은 그래서 몸이 비쩍 마르고 병이 들어 자리에 눕는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사병 걸렸네요. 자, 그랬더니 이정자, 뭔가 이름이 갑자기 왜 이렇게 리얼해지냐? 이정자라는 이가 와서 문병을 오는데 뻔하지 않습니까? 김생은 그의 손을 잡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정자 씨는 놀라면서 어, 내가 자네를 위해서 애써 보겠네. 아, 얘도 그럼 조력자가 되겠네요. 아파하는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자, 27번 문제. A는 상대에게 위로한다. 요 정도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상 정답은 3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B 부분이요. 그 이정자가 자신의 고모인 그 회상군은 부인에게 가서 하는 말입니다. 끝에만 볼까요? 저렇게까지 하는데 영영이랑 김생 이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부인이 그 말 듣고서 곧바로 영영을 김생 집으로 가게 했답니다. 해피엔딩 짝짝짝. 자, 그래서 뒤쪽 아까 그거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다. 3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 감사하게 28번 한 개 남았네요. 28번 문제. 자, 본문에 굵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답은 2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인이 분명 끝에 가서 두 사람의 만남을 이어졌죠.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걸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답은 2번 가겠습니다. 자, 뒤쪽에 29번부터 32번 다 끝나간다. 자, 현대시 쪽 들어가는데 자, 뒤쪽에 보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뒤쪽에 보기 문제가 여기 32번 문제가 있네요. 도시는 모두 봄이랍니다. 가작품은 숲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조화로움, 자연, 긍정이랍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보리밭이 펼쳐진 시골을 배경으로 자, 들보리, 꾀꼬리, 산봉우리, 화자의 시선이 옮겨진다. 앞에 봄날에 정감 표현한다. 자연은 긍정인가 봅니다. 여기도 봄날이고요. 자, 요 정도로 일단은 잡아놓은 상태에서 뭐를 먼저 보면 좋을까? 30번 문제를 봤더니 가라고 딱 분리가 되어 있네요. 그럼 가를 무조건 먼저 보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 둘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만 보고 풀면 되니까. 그냥 읽어볼게요. 제목을 먼저 볼까요? 전형종의 초록 기쁨, 봄숲. 아까 자연은 좋은 거 기쁨이라 그랬죠. 해는 출렁거리는 빛으로 내려오면서 제 빛에 겹어서 흘러넘친다. 모든 것에 왕관이 되어서 해가 반짝반짝 빛나잖아. 빛이 그치? 그게 왕관 같대. 자기의 왕관인 초록과 꽃들에게 웃는다. 아버지답게 웃는다. 기쁨이다. 신전이다. 예찬적인 내용도 보이고요. 웃는다. 반복도 보이고요. 자기에게, 꽃들에게 의인법도 보이네요. 자, 표현법 세 가지를 일단 다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셔야 될 게요. 그 중간중간에 모든 초록 쉼표, 웃는다 뒤에 쉼표 보이십니까? 뒤쪽 다 안 읽을 거예요. 하늘이여, 빛의 겨운 쉼표 반복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쉼표는 명칭 그대로 쉬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즉 읽다 보면은 호흡이 조절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번에 문장부 쉼표 활용해서 호흡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확인한 겁니다. 근데 지금 봤더니 뭐 반복되는 거 아까 웃는다 확인했고요. 감각적 이미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시각적 이미지 계속 나왔고. 영탄이요? 본문에 대놓고 느낌표 영탄법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답 2번 가겠습니다. 반어법이 뭐냐면요. 반대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솔직히 이 정도는 기본 용어야 얘들아. 반대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시험 끝나고 망해가지고 집 가가지고 아씨 어떻게 막 내 가방에 막 망한 시험지인데 하고 집을 갔더니만 엄마가 시험지 딱 꺼내더니 갑자기 나 이렇게 막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막 잘했다 내 새끼. 칭찬해 준 거 아닌 거 알죠, 그치? 이런 식으로 반대로 표현하는 게 반어법입니다. 딱히 보이진 않았고요. 자, 됐으면은 29번도 지금 먼저 끝내버릴게요. 가작품에 아까 의인법 활용한 거 확인하셨죠? 4번 가겠습니다. 교감이란 키워드는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예, 문제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여기도 조금 먼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 본문에 기역부터 디귿까지가 지금 가작품이었으니까 먼저 끝낼게요. 자, 기역이 뭔가를 봤더니 모든 초록 모든 꽃들의 왕관이 되어내요. 햇빛이 빛나는 모습을 왕관 표현한 거 아까 얘기했죠. 반짝반짝 빛나는 거 얘기했습니다. 하고 2번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며 이건 좀 본문 확인해 볼게요. 니은이 어딨냐? 아 여기 있네. 흙이 눈동자를 굴리며 넌지시 주고받으며 뭐 누구랑 넌지시 뭐 주고받을진 뻔하지 뭐 다른 자연물과 뭔가 주고받으면서 싱글거리고 있대요. 의인법 쓰인 건 맞는데요. 눈동자 굴리고 싱글거리는 게 지금 주체가 흙입니다. 내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정답 2번 갈게요. 주체는 흙이었습니다. 화자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나까지 필요한 게 31번 요거 하나 남게 되네요. 요거 쌤 시간상 그냥 5번 가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본문에 나와 있던 그 해가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나에 있는 산봉우리가 됩니다. 얘네들 공통점이 전부 다 의인화가 돼 있다예요. 의인화가 돼 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인식한 건 분명히 아닐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쌤은 뒤쪽 33번부터 36번 소설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시간 일단 넘어가고 있네요. 좀 서둘러고 싶은데 미안합니다. 자, 소설 문제도 마찬가지 문학이니까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36번을 먼저 볼까요? 36번을 봤더니 이 작품은 선장소설이래요. 유년기에서 소년기 거쳐서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 정신적 성장,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각성과 성찰의 과정 담고 있답니다. 보통 이런 내용이 본문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소설은 선장 소설은 대개 성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체험을 재평가하고 회상인 거네. 그럼 어른의 시각이 나타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네요. 그리고 주인공은 지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의 인물, 애기니까. 자, 요 정도까지 봐놨다면요. 본문이 그냥 35번도 먼저 볼게요. 왜? 여기도 좀 볼만한 게 내용 다 정리돼 있어요.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어른인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거잖아. 아니 어릴 때 동네에 욕쟁이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 무슨 단지를 깨트렸나 봐. 해결 방법을 모색했대. 그랬더니 아이고 대견하다 야. 항아리 조각 그 깼으니까 아마 혼나는 게 무섭지 않았을까? 가출을 감행했대요. 근데 딱 돌아왔더니 깨끗하게 누가 치워놨나 봐. 내용 구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쌤은 쭉 본문 확인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를 봤더니 나가 나왔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어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고향 상동네 찾아가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 떠올린다. 여기 나온 나가 성인이라고 했었지, 그치? 그럼 100% 회상 맞습니다. 좀 더. 자, 짠지가 뭔지 니는 모르지. 약간 그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미안해 장아찌 아이고 이거 괜히 쓸게 장아찌 오이장아찌 이런 거 이것도 짠지라 그러고 그 선생님 고향 동네 같은 경우는 요거를 그 묵은지를 짠지라 그랬었어요. 이게 좀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 아무튼 그 항아리를 깼답니다. 욕쟁이 할머니 거래. 좀 볼까요? 나는 지금 더 어린 시절이겠죠, 그치? 회상이니까. 깨진 단지를 눈으로 찬찬히 확인한 순간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겁먹었지 뭘. 그 단지의 임자가 욕쟁이 함경도 할머니. 북한 분인가 봐. 말도 그럼 되게 쓸 건데. 이 배랑 맞아 돼지놈의 아새길 봤나 하는 욕설이 쌤이 좀 리얼했지. 미안해. 자, 아무튼 간에 자, 요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막 무서웠나 봐. 자, 집안 파케에 귀청이 떠져라 퍼버지 지청고 정확히 뜻 안 나와 있다는 거는 중요한 단어는 아니라는 거겠죠. 뭐 욕설 정도 비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매타자 두들겨 맞을 거야. 이게 뭐 얘가 지금 처한 뭐 미래인 것 같습니다. 애기 겁나 귀여워. 나는 울 것 같아. 근데 울기 전에 최후의 시도를 하기로 맘먹었대요. 근데 그게 뭐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 우랑바리나바롱 나르비 보따라까따람마 까빠그라냐 이게 뭐라는 거죠? 주문 외웁니다. 주문을 외웁니다. 왜?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근데 기적이 발생을 하죠. 문득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랬죠. 눈사람이요. 그러니까 대견해 깨진 거를 눈을 긁어 모아가지고 안에다가 이제 숨길 생각을 합니다. 눈사람 속에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없죠. 동네 사람들 모릅니다.
거짓말같이 치네요. 방학 숙제로 낼 일기를 쓰는데요. 눈사람 굴리기라 해서 적어 놓으려고요. 거짓말까지 한 거 됐네요. 아, 아까 35문제에서 가출한다 그랬더니 그 가출한 얘기는 그냥 중략 부분 줄거리네요. 그럼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다. 자, 일단 여기 중략 부분 앞까지 읽은 상황에서요. 33번 문제는 해결하겠습니다. 정답은 어디 갔냐? 2번 가겠습니다. 주인공이 나라는 건요. 무조건 이 작품은 1인칭 시점이라는 겁니다. 주인공 시점이겠죠. 그치? 작품 속에 있다. 등장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이 서술자인 것을 1인칭이라 그럽니다. 우리 이 정도는 기본이야. 정답 2번 말씀드리고, 자, 아무튼 간에 저 뒤쪽 부분, 중략 부분 뒤쪽 가겠습니다. 가출한 이유입니다. 자, 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 그 주변 사람들이요. 나한테 뭔가 좀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야, 너 그거 왜 깼어? 아이고, 너 혼나야 되겠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 다 각자 할 것만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엄마마저도 나에게 혼을 내질 않아요. 나 당황스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우니까 빨리 변소로 뛰어갑니다. 아까 그 깨놓은 항아리를 숨긴 눈사람이 거기 있거든. 변소 화장실 앞에 있었거든. 근데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다. 아까 보기 박스에 깨끗하게 치워진 거 발견했다 그랬죠. 아, 무슨 일이 이런 걸까?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아까 뒤쪽에 36번 문제였던가요? 36번에 세계에 대한 각성이란 말이 나와 있었죠. 그치? 아, 요 부분일 것 같아. 이것도 슬퍼. 어른 된 거 맞다. 나와는 상관없이 세계는 그냥 돌아간다는 거. 내가 우울하고 무섭고 막 벌벌 떨어봤자 그건 나 혼자 떨고 있는 거지. 아무도 나를 상대해주지 않아. 세상은 그냥 흘러갈 뿐이야. 뭐 좀 어른 잔소리인데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도 약간 이런 거긴 하거든요. 그 공부하다가 지치고 힘들어. 그러면 무서우니까 막 우는 학생도 되게 많아요. 쌤이 고3 수업 좀 하다 보면은 애들 왜 이렇게 울어? 힘들다고. 아, 쌤 못할 것 같아요. 막 자포자기도 해. 아,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지 마. 거기서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해봤자 그거 본인이 우울하고 본인이 힘든 거지 주변 사람들이 같이 막 우울하고 막 그래주지는 않아요. 그냥 힘들 땐 차라리 그냥 잠깐 차라리 숨 한번 돌릴 시간을 좀 만들든 아니면 차라리 화를 내요. 이씨 무슨 이딴 거에 내가 왜 이딴 것 때문에 고생해야 돼? 차라리 화를 내. 자기 스스로 우울해지고 좌절 빠지지 마세요. 그래봤자 나만 짜가죠. 아이고 어른 잔소리 했다.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사실 때문에 얘는 소리 없이 웁니다. 아, 아무도 나를 관심 가지지 않아. 정답 34번 문제 5번 가겠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행동, 나한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웃기는 게 참 엄마 대사 보세요. 뭘 잘했다고 소리 없이 눈물을 꼭꼭 짜니? 아니 정초부터 애미 못 잡아서 그러니 넉살 좋게 단지 깨뜨려서 눈싸움 속에 파물 생각 어찌했담. 엄마 다 알고 있네 그치? 응, 그래서 귀엽다고 볼따고 꼭 꼬집어줘요. 웃음 지으면서. 참 그렇게 컸대요. 아 이런 표현 좋다. 나 그렇게 컸대요. 세상을 알게 된 거지. 자, 남은 문제 쭉 빼버리겠습니다. 요거 시간상 정답은 2번 가겠습니다. 그 주문 나왔던 거 문제 없죠? 그 우랑바라 아무튼 그 주문 외운 다음에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 눈사람에 가두면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었죠. 그치? 그래서 기뻐했었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36번. 야, 이게 아까랑 똑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문제가 서로 근거가 공유됐습니다. 눈사람을 만드는 생각이 든 순간 얘는 분명히 기뻐했다라 그랬습니다.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내면적 갈등이 나왔다고 설명한 2번 정답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씨 뭐야 비문학이 왜 또 나와? 자 뒤쪽에 37번부터 41번 비문학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1문단 2문단 저기 시간 걸려도 같이 해줘. 3문단 다음으로 4문단 다음에 5문단 아 길어 5문단 안 끝났어? 6문단 자 훑어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문학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쌤이 어디다가 밑줄친지 한번 봐봐봐. 1문단 2문단 끝문단에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읽으면 전체 내용 훑어읽을 수 있거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고전 논리학에서 기본 명제 논리학에서 다루는 문장 형태의 무언가를 명제라 그럽니다.
이게 네 가지래요. 전체 긍정, 전체 부정, 부분 긍정, 부분 부정. 자, 먼저 전체 긍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 같은 모든 뭐뭐치로 하면 된다. 앞에 나왔던 요 네 개의 명제의 형식이 어떤 형태인가를 설명하는 글이네. 이건 뒤로 안 넘어갈게요. 그래서 뒤쪽 봤더니만 그 전체 그냥 이렇게 파란색 할게요. 전체 긍정은 모든 무엇은 무엇이다가 되는 거고 뒤쪽에 어디 갔냐? 전체 부정 같은 경우는 뒤쪽만 보면 되겠다. 모든 뭐뭐는 무엇 무엇이 아니다가 아니라 어느 무엇도 뭐뭐가 아니다로 하면 된대요. 부분 긍정 같은 경우는 어떤 무엇 무엇은 뭐뭐시다라는 형식이 될 것이고 뒤쪽 그럼 부분 부정이 나오겠네. 부분 부정 어디 갔어? 여기 위에 있어. 부분 부정 같은 경우는 어떤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 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답니다. 그러고 3문단부터 뒤까지가 그냥 싹 다 예시예요. 근데 무슨 예시가 나왔냐면 그냥 여기입니다. 5문단만 볼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문장들이 3문단부터 뒤쪽에 5문단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것들이 어떤 사실을 긍정하는 것일지라도 위에서 검토해본 예문들처럼 그것이 논리적 의미가 분명치 못한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긍정으로 봐야 될 것인지 전체 부정으로 봐야 될 것인지 부분 긍정, 부분 부정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분명한 형태로 고칠 수가 있는가 이 고쳤을 수가 있는가 요거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딱히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뒤쪽에 37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정답 근거 정도만 볼까요? 시간상 정답은 4번 들어가겠습니다. 양의 정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딘가를 보시게 되면은 어디 갔냐? 네 번째 문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단을 봤더니 양의 정도 키워드 확인했습니까? 이것은 고전 논리의 한계점이 된대요. 대놓고 나와 있는 내용이라 딱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뒤쪽에 38번 기억의 이유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이 어디 갔냐? 기억이 어디 갔을까요? 왜 안 보일까요? 기억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라는 문제는 논리학의 관심 문제가 아니다. 아까 이 글의 설명 대상 파악했었죠. 일상에서 사용하는 요 문장들이 논리적 의미가 분명하지 못하므로 여기 나와 있는 1문단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로 바꿔줘야 된다. 그 얘기였잖아요. 그쵸? 자, 시간상 38번 문제 정답은 5번 들어가겠습니다. 일상 언어는 논리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처럼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3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한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네요. 얘는 좀 분석 좀 한번 해볼까? 자,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요 문장이 참석한 모든 사람은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만 참석했다 그랬으니까. 자, 하고 2번을 봤을 때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누구나 다 참석했다는 뜻하지는 않는군 써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참석한 인원의 수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다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인구 중에서 몇 사람만이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들 공통점이 투철한 사람인 것인지 즉 전체인 것인지 아니면 부분인 것인지에 대한 것은 모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번도 맞는 말이 될 것 같고 3번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의 일부분이 참석했다. 이것을 긍정하지도 않는군. 이거 맞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참석한 사람 전체는 문제의식이 투철한 거니까 문제의식 투철한 사람의 일부분만이 참석했다라는 것, 즉 이들에 대한 부분적인 내용에 대한 긍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이고 목 아프다. 저기 4번 참석한 사람들만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인지 어떤지에 대한 긍정은 없겠군. 즉 전체인지 부분인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긍정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상 정답 5번 가겠습니다. 표준 형식이 되려면
모든이 됐든 어느 무엇도가 됐든 아니면 어떤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본문에서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예, 30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고, 아이고, 요건 그냥 3번 갈게요. 여기 문제가 되는 게 경마에 미친 사람은 경마만 좋아한다. 요 만자가 있잖아. 경마 좋아하는 대상이 경마로 제한되어 있는 문장인데 밑을 봤더니 앞에 있는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놨는데 경마를 좋아한다. 즉 경마만 좋아한다는 요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표준 형식으로 옳게 바꿨다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왜? 구체적으로 내용이 전달되진 않았으니까 정답 3번. 남는 거 41번 문제, 어휘 문제 2번 부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전시가 쪽이 나와 있는데 뒤쪽에 보기 문제 먼저 안 볼게요. 그냥 바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자, 가작품. 와, 이거 뭔가 좀 익숙한데 시험 문제로 보는 건 좀 낯선 것 같아요. 태산이 높다 돼. 하늘 아래 매 정도는 뜻합시다. 산이란 뜻이죠. 산 위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일이 없건만은 사람이 오르지 않고 매만 높다 하더라. 아, 시도부터 하라고요. 사람이 시도부터 하라고. 문제 없죠? 그리고 나작품 들어갑니다. 제목 사청사후 나왔습니다. 변덕스러운 거래요. 변덕스러운 거래. 근데 포인트를 봤더니만은 A 부분의 주제가 다 끝났습니다. 언뜻 깨었다가 다시 B가 옵니다. 깼다가 B가 오다가 다시 갭니다. 변덕스러운 거 확인했죠? 하늘의 모습이 이러한데 세상도 이렇답니다. 자, 이 모습이 긍정인가 부정인가요? B 부분에 나옵니다. 나를 기리다가도 좋게 보다가도 나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요. 나를 막 예찬하다가도 나를 막 비판을 해. 공명을 피하더니 공명을 구하고 있대요. 즉 변덕이 심하네요. 좋은 모습 나쁜 모습 가셔야 되겠네요. 중요한 건 자연의 모습입니다. 꽃이 피고 지지만 봄은 그냥 옵니다. 구름 바뀝니다. 가고 오는데 산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다시 꽃이 피고 지는 건 자연 현상 그 자체는 바뀌더라도 봄은 때가 되면 그냥 찾아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산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빼놓은 상황에서요. 뒤쪽에 나와 관련된 문제 근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아, 이거 끝페이지구나. 자, 일단은 42번 먼저 끝내버릴까요? 가에서는 열심히 살아라, 시도부터 해봐라, 포기하지 말아라였고, 인간들아 제발 변덕스럽게 살지 말합니다.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랑 나만 가지고 3번 일단 불러보겠습니다. 자, 하고 나서 43번 문제인데, 자, 그냥 나 작품만 보고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들어온 겁니다. 자, 하는데 자, 여기는 시간상 쌤 그냥 5번 가볼게요. 자, 조금 파악하기 애매했겠다 싶은 게 요 3번 선택지였어요. 가변적인 대상, 본문에 나왔던 꽃이랑 구름, 가변, 변한다 이 뜻입니다. 얘들은 가고 오고 피고 지고 바뀌는 거였는데 불변적인 대상, 봄은 때가 되면 오고요. 산도 크게 변하진 않다, 다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변적인 대상을 대조하고 있다.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정답은 5번. 세상 사람들을 청자로 설정했다. 분명히 D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알아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묻고 답하는 거는 본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답 5번 가시면 될 것 같고, 하는 김에 잔소리 하나만 더 할게요. 거기 뒤에 도치법 나와 있죠. D부분의 도치법이 뭔지 확인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라. 무엇을? 기쁨을 취하란들 어디에서 평생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를. 얘가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다시 이해 안 되셨을까봐 이것을 기억해 두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문장 순서가 자연스러운 거잖아. 지금처럼요. 순서를 바꿔서 표현하는 것을 도치법이라 그럽니다. 요것도 기본 용어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44번 다와 관련된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다 써 있고요. 자, 전반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경험이 될 것이고 그로부터 얻은 결과가 후반부랍니다. 대놓고 니은이 결과라고 써 있었습니다. 3번 선택지 확인을 했고요. 자, 조금 더 가볼까? 이거 근데 뻔하잖아. 이거 저 안 읽어볼게. 안 읽어보고 경험에서 무언가를 얻었다 그랬으니까 이거 수필이래. 이게 깨달음일 겁니다. 깨달음일 겁니다. 그러면 자, 거기 어디 갔냐? 그 5번 선택지 기억은 니은에서 얻은 깨달음이라 써 있으니까 일단 순서가 바뀔 겁니다. 니은이 깨달음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다? 아니, 기억은 견해가 아니라 기억은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견이 아니라고 되셨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볼까요? 내용을 봤더니 이옥설, 이거 배우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집수리하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수리하려고 봤더니요. 아우, 너무 오래된 게 문제야. 너무 오래된 게 문제야. 수리비만 엄청나게 들어가요.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았으면 빨리빨리 고쳐야지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정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잘못된 거 빨리빨리 고쳐야지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를 봤더니 자, 공통점을 바탕으로 일단 내용 진행되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공통점을 바탕으로 주제를 이끌어내는 것. 이거 유추라 그럽니다. 정답은 4번 가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45번 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가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아까 이미 얘기 다 했어요. 때를 놓쳤더니 수리비만 왕창 깨졌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르로 막았어.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때를 놓침과 관련된 아주 유명하고 아주 기본적인 속담입니다. 정답 1번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아니죠. 2월 18일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 마무리했습니다. 자, 쌤이 평소에 수업하는 것보다는 나름 조금 좀 세세하게 일단 정리했습니다. 자, 한번 좀 그 본인도 문제 푸셨던 거 쭉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체크했는데 이 문제 근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한번 비교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진짜 본인 능력이 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월 25일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준비 생각보다 소홀히 하신 분들 많아요. 그 국어가요, 한 번에 절대로 등급이 안 올라요. 그 꾸준히 기회 닿을 때마다 연습하시면서 그 본인의 능력 최대한 길러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